안녕하세요. 낙성되어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원 조교수입니다. 요양보호사 시험 대비 40회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했습니다. 40회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용 설명도 해드립니다. 실기 3부 시작합니다. 66번 문제입니다. 최근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2, 3일간 밤에 잠을 못 이룰 때 대처 방법은 1번 시설 규칙에 대해 설명한다. 2번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누구에게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4번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게 한다.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 가족에 대해 이야기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 이 이야기는 어르신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편안하고 행복감에 젖어들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4번은 취침 전에 시원한 옥수수차를 충분히 마시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니까 이거는 잠을 못 주무시게 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66번의 답은 5번 침대에 눕게 한 후에 가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가 정답입니다. 67번 문제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딸 집으로 가겠다고 현관문 앞에서 초조하게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 2번 창문을 열어 바람을 쏘이게 한다. 3번 박수를 치며 따라오라고 한다. 4번 배회를 멈출 때까지 기다린다. 5번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1번이죠. 함께 나가자며 나가서 산책하는 것. 2번은 뭐가 틀렸을까요? 창문을 연 거, 요게 위험하죠. 그 다음에 3번은 박수를 치고 따라오라면 안 되죠. 함께 그냥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고, 4번은 멈출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편안하게 해주거나 이런 방법을 써야 되겠고, 5번은요. 현관문 앞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들고 날 때 알 수 있도록 현관문에 배를 달아 놓는 게 맞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 함께 가자며 데리고 나가 산책한다가 정답입니다. 68번 문제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기를 보시면 시설 침해 대상자가 사무실로 뛰어들어와 누군가 나를 잡으려고 왔어 라며 책상 밑으로 숨는다.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1번 무슨 사건인지 이야기하게 한다. 2번 잡으러 온 사람이 누군지 물어본다. 3번 책상 밑은 위험하다고 차분히 설명한다. 4번 시설에는 아무도 못 들어온다고 말한다. 5번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키고 같이 있어준다. 자,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5번이죠. 이제 가고 없다며 안심시켜주고 같이 있어주는 거. 그래서 이 정답은 안심시켜주는 게 이제 주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68번의 답은 5번입니다. 69번 문제입니다.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나는 장군이다,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지 않는 다른 대상자에게 화를 낼 때 대처 방법은 1번 장군같이 멋있다고 칭찬해 준다. 2번 행동이 잦아들 때까지 자리를 피한다. 3번 모든 대상자들을 군대 놀이에 참여시킨다. 4번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5번 다른 대상자들이 장군인 줄 몰라서 그러니 참으라고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4번이죠.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자며 텔레비전을 틀어준다. 이거는 주의를 환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69번의 답은 4번입니다. 70번입니다.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불안해하며 서성거릴 때 대처 방법은 1번 다른 방으로 옮겨준다. 2번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3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한다. 4번 복잡한 일거리를 제공한다. 5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마음을 안정시킨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익숙한 노래를 들려준다. 자, 이거는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는 거죠. 익숙한 노래는. 자, 그래서 70번의 답은 해질녘, 이건 뭐예요? 석양지구문에 관한 이야기고, 그럴 땐 편안하게 해주는 거, 익숙한 게 해주는 거, 이렇게 해서 익숙한 노래를 들려주는 거, 2번이 정답입니다. 71번입니다. 치매 대상자를 위한 인지자극 훈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족의 수발 부담을 증가시킨다. 2번 치매의 진행을 늦추는 약물요법에 해당된다. 3번 맨손 체조하기는 진압력을 향상하는 활동이다.
4번 인지자극 훈련 대상자는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5번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5번이죠. 인지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있는 숙련된 요양보호사가 담당한다.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71번의 답은 5번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겠어요. 2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3번 제게 이런 부탁을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4번 많이 바쁘시군요.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5번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5번이죠. 계속 부탁을 하시면 제 생활에 지장이 생길까 봐 걱정돼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요거는 나 전달법에서 있는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나의 느낌을 이야기하고 바라는 바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5번에 나와 있죠. 계속 부탁을 하시면 이건 지금 있는 현상이고 내 생활에 지장이 있을까 봐 걱정돼요. 나의 느낌을 이야기했죠. 바라는 바는 뭔가요? 사적인 부탁은 하지 마세요 라는 게 바로 바라는 바기 때문에 72번의 나 전달법은 5번이 답입니다. 73번 문제입니다. 대상자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눈높이를 낮게 한다. 2번 호칭할 때에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 3번 요양보호사가 알고 있는 전문용어로 표현한다. 4번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즉시 지적해준다. 5번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비밀로 한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물은다. 누구 어르신 이러면 되겠죠. 1번부터 살펴보면 눈높이는 높게 한 게 아니라 같게 해야 되겠고 3번 전문 용어를 표현하면은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어요. 자, 4번은 상황에 맞지 않으면 즉시 지적해준다. 지금 대상자 어르신하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5번은요. 개인정보라는 것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거지 요양보호사 자신의 정보냐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온 누구인지를 밝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래서 73번의 답은 그래서 2번 호칭할 때는 대상자의 성명을 부른다가 정답입니다. 74번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는 보기입니다.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는 말을 먼저 건넨다. 두 번째,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세 번째,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준다. 자, 1번 청각장애 대상자, 2번 언어장애 대상자, 3번 시각장애 대상자, 4번 이해력 장애 대상자, 5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3번이죠. 시각장애 대상자. 먼저 첫 번째 보기부터 보면 신체 접촉을 하기보다 뭘 먼저 한다? 말을 먼저 건넨다. 안 보이기 때문에 몸부터 손을 대면 깜짝 놀라게 되니까 인기척을 먼저 하고 그러고 만져야 되겠고요. 사물의 위치를 12가지 방향,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죠. 또 대상자가 눈이 안 보이시니까 읽고 싶어하는 읽어주는 거. 그래서 시각장애고요. 조금 더 추가 설명을 하자면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되겠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정면에서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바로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74번의 답은 3번이 답입니다. 75번 문제입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인다.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3번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킨다. 4번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대화한다. 5번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자, 1번부터 살펴보시면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는 사람들은 어떤 분?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주의력 결핍 장애 맞습니다. 자, 3번도 보세요. 장소, 사람을 자주 인식시키는 거 진압력 장애죠.
그다음에 새로운 사물을 주제로 하는 거는 주의력에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익숙해야 되겠고요. 5번은 요양보호사 입을 계속 보게 하는 건 어떤 분이에요? 노인성 난청이 분이시죠. 그래서 답은 2번.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가 바로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시설에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운 환경에 노출시켜 자극을 준다. 2번 사진을 보여주며 아들을 기억하게 한다. 3번 다른 대상자가 한 가족임을 인식시킨다. 4번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불러준다. 5번 가족을 자주 방문하여 시설을 집으로 알게 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사진을 보여주어서 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게 바로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의 답이 되겠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하는 방법. 자, 1번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준다. 2번 몸을 꽉 잡아 다치지 않게 한다. 3번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긴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5번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대어준다. 자,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4번이죠.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경련이 일어났을 때 유의할 사항 요 말이죠. 자,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주지 않는다고 몸을 꽉 잡아주지 않죠. 위험한 물건이 없는 곳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머리 밑에 부드러운 곳을 대어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는 거죠. 어르신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주변의 거를 정돈하는 게 맞겠고요. 4번은 정답이고 5번은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 옷을 말아주는 게 아니라 몸에 꽉 끼는 옷이나 단추나 넥타이를 풀고 편안하게 호흡할 수 있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77번의 답은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고 옆에서 관찰한다가 정답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대상자가 약을 복용한 후에 복통, 구토, 흉통 증상을 보이면서 쓰러졌을 때 대처하는 방법. 자, 1번 따뜻한 보리차를 먹게 한다. 2번 즉시 하임리히법을 시행한다. 3번 토사물을 치워 주변을 정돈한다.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5번 조용한 곳에 쉬게 한다. 자, 정답은요? 4번이죠.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려간다가 정답이에요.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게 구토 증상이 있을 때 먹을 거 주면 안 됩니다. 마실 거 주지 않아야 되겠고 2번에 대한 하임리히법은 어떤 환자한테 적용을 시키죠? 지식 환자한테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고 3번은 토사물을 치우는 게 아니라 토사물을 모아두었다가 다시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게 의료진에게 보여드리는 게 맞겠고요. 조영강 쓰이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78번의 답은 4번 복용량이 적더라도 병원으로 데려간다가 답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심정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보기를 보시고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요 2번이죠. 제일 먼저 반응 확인에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도움 확인이죠. 세 번째는요 가슴 압박이고 네 번째는 기도를 유지하고 다섯 번째는 인공호흡.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킨다. 2번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멈추고 기다린다.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 4번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른다. 5번 정상 호흡은 있으나 반응이 없는 대상자에게 사용한다. 정답을 찾아보세요. 정답은 3번이죠. 1번부터 보시면 30회의 가슴 압박을 마친 후에 전원을 켜는 게 아니라 전원을 킨 다음에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충전 중에 가슴 압박을 멈춘다? 아니죠.
충전 중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분석한 다음에 충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은 가슴 압박을 계속 해야 되겠고, 3번은 정답이에요. 심장 리듬 분석 중에 가슴 압박을 하면 이게 리듬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 환자에서 손을 띄는 게 원칙이라 가슴 압박을 중단하는 게 맞고, 4번은 가슴 압박과 동시에 쇼크 버튼을 누르면 안 되겠죠. 쇼크 버튼 누를 때도 또 대상자에서 손을 떼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틀렸죠. 5번은 정상 호흡도 없고 반응이 없는 환자한테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가슴 압박을 중단한다가 정답입니다. 여기까지 실기 3부 풀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명시해드린 교재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